뭐 수사는 어떻게 돼가? 수년 만에 재회한 조카와 삼촌. 아, 아가였던 조카는 검사가, 사건 얘긴 자세하게 못해. 삼촌은 억만장자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야, 네가 보낸 숫자 장부 그거 명예장 거드만. 한 사건에 대해, 그리고 명예장이란 자에 대해 언급하자 그걸 어떻게 알아? 깜짝 놀라는 조카 태춘. 내가 인마 태춘이 잡으려는 타겟이 어릴 적 사치에 미운 게 명예장 밑에서. 삼촌 은용의 옛 스승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니 그 명예장 원래 모아둔 인간이야? 사채꾼이라면서 사이즈는 왜 이렇게 크고? 명예장의 사채업은 사람들한테 푼돈 빌려주는 사치가 아니고 일반인 대상이 아닌 기업 사치였으니까.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었죠. 명예장은 기업 사치 중에서도 게다가 주식담보대출이 전문이었어. 주식담보사채. 그 시작은 제가 갖고 있는 대주주 지분을 맡기고 2달만 쓰겠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광운 싫어. 빛날 광에 운 좋다 운. 이름 좋네요. 훈훈하게 시작됩니다. 어이 실장아, 숫자 왜 되나? 예, 지금 주당 15,000원 가니까 30% 맡기시면 끝전 떼고 담보 그냥 100억입니다. 하지만 담보가 100개. 보통 담보대출을 받으러 왔다는 것은 절박한 상황이란 걸 아는 명예장은 수수료 5% 떼고 선이자 떼면 주담으로 45개 나갑니다. 그 점을 아니 정확하게 공략하며 중간에 브로커도 없는데 수수료는 왜 떼나요? 그러면 브로커 통해서 다시 오소고 뭐. 글마들 한 10% 뗄 거로. 언제나 불공정 계약을 따냈었죠. 어느 정도 입금은 되나요? 하지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15,000원 가니까네 10,000원 밑으로 빠지면 담보 물량 팔고 원금 회수합니다. 또 하나의 불공정 옵션을 추가한 뒤 우리 회사 주식 절대로 그렇게는 안 빠집니다. 아뭐요 그래야지요. 계약서에 지장을 찍게 만들죠. 네? 그리고 반대매매 옵션을 걸어놓고 대출이 나가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명예장의 진짜 작업이 시작돼. 그의 본격적인 악마짓이 시작됩니다. 그저 강원 시럽 주담 들어왔는데 공매도 10,000원까지 때려버려라 엄마. 외부는요? 내일카 원투데이가 실제 3. 앞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뒤에서는 증권사 임원을 시켜서 공매도로 걸게 해. 공매도는 증권사 같은 기관만 가능하니까. 그 공매도를 친다는 건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는 거잖아. 정보를 받은 임원이 광운실업 주식에 공매도를 걸고 증권사가 부정적인 리포트를 쏟아내면서 물량을 풀면 주식시장에선 자연스레 주가가 떨어지겠네. 그쯤 되면 주식담보를 맡겼던 회사 대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찾아오는 거지. 가만히 있던 주식이 이유 없이 폭락하는 게 말이 안 되기에 니들이 담보받기 주식 내다 팔았잖아. 흥분하여 명예장을 찾아오지만 이거 놓고 얘기했어. 하하 이게 뭔 날이고? 내 주식 내놔. 니들이 팔았잖아. 실장아 그 담보 주식은 금고에 주식 거래가 보이더니라. 예, 알겠습니다. 100% 온전히 명예장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죠. 단디 확인했지요. 비즈니스는 신사답겠죠. 공매도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그 당시 죄송합니다. 사장들은 주식이 너무 빠져가지고 감조차 잡지 못하고 담보 물량이 풀린 게 아닌가 해서. 그저 사과를 받게 됩니다. 그 10,000원 밑으로 주가 빠지면 그때는 물량 뺍니다. 이어진 사설 멘트에 이자 5%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더욱더 절박해진 사장들은 주식 그들 나기 전에 나도 본전 회수해 안 합니까? 그야말로 10%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예?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맺게 되죠. 알았어. 나도 좀 기다려 볼게요. 돈 몇 푼에 목숨까지 걸고 그래요. 하지만 그가 사탄도 울고 갈 악마라는 점이 주식 금고에 대해서 넣어두겠습니다. 됐다. 이제부터 드러납니다. 그대로 챙겨갖고 남산증권 가가 많은 데는 팔아라. 아, 그래도 이자 10%더 받기로 했는데 좀 더 말미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명예장에게 자승이요. 다른 이의 인생은 내가 원투데이가 푼돈 챙겨 뭐 하려고? 오늘 중에 10,000원까지 떨어질 게다. 너 짱이 던지고 온나? 돈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던 일도 상관이 없었죠. 그걸 그냥 바로 던져버린다고? 계약서의 반대매매 조항은 분명하니까. 안 그래도 나락으로 간 주식에 10,000원까지 떨어진 시점에 대주주 물량 30%를 반대매매로 모두 팔면 담보 물량까지 모두 팔아버리면 말 그대로 주가는 대폭락.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죠.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공매도 수익은 극대화되고 그 결과 명의장이 한 달 보름 만에 챙긴 수익금이 악마의 수입은 40억. 40억이면 당시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이 190만 원. 그렇게 치면은 173년을 그야말로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담보로 한 현금 자판기였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그럼 원래 있던 회사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는 망가지는 거지. 파괴. 회사도 사람도. 그렇게 부도 처리된 회사는 법정 관리,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그렇게 명예장에게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은 10중 8구로 이 세상에서
하지만 권 실장아, 이런 참극이 발생했음에도 사무실 들리가 경고 일보고 단 일의 감정 변화도 없이 업무를 할당하는 명예장. 심지어 이미 수백 장의 금고 안에는 명예장이 미리 준비해놓은 주문들이 있었어. 부조금이 세팅되어 있었죠. 그날이야 내가 명예장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것. 그날 이후 명예장의 배신과 죽다 살아나기를 반복하며 몽골로 떠나 억만장자가 됐던 은용에게 친어머니와도 같던 윤 대표의 비보가 들려오고, 심지어 그녀의 죽음도 명예장이 관여했다는 걸 알게 된 후 진정한 참교육 복수를 조져주기 위해 수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용은 가장 먼저 윤 대표의 친딸이자 자신의 형제와도 같은 오랜 친구 준경을 찾아가죠. 우산 안 가지고 다니는 건 여전하네. 수년 만에 재회한 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오랜만에 들어간 그녀의 방은 명예장에 대한 스크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계속 이렇게 지는 거야? 게다가 야 침대도 저건 뭔데 또. 편하고 넓은 침대를 두고 몸이 편하면 마음도 약해지니까. 일부러 불편하게 자고 있었죠. 그야말로 복수만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에 용은 너 혼자만의 싸움 아니야. 아줌마는 나한테도 가족이고 고독한 싸움을 이어가던 그녀에게 너하고 나 가장 필요한 말을 같은 편이잖아. 전달합니다. 안 변했네. 난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오빠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 눈치 5만 8천 단 은용은 그녀가 1만 말해도 아줌마 돌아가신 진짜 5만 8천을 알아듣죠. 3년 전 몇 시야? 7시 반. 아주 평범하던 일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오전에 니네 회사 갈 건데 점심 같이 먹자. 어머니의 검찰청에 왜? 기술 보증기금 참고인 조사? 참고인 소환이 하달됩니다. 금방 끝날 거래. 그런데 그날 오후 어머니가 긴급 체포당하죠. 선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두세요. 준경은 바로 달려가 따져보지만 기술 보증 관련 참고인 조사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뇌물죄로 구속이라뇨. 영장 떨어졌어. 그 영장 저도 봤는데 제시된 증거가 전부 정황들 뿐이지 않습니까? 정황적 증거만으로 구속을 해버린 구린내가 풀풀 나는 처사였습니다. 이에 황 검사는 어머님이 대학 시절에 손장관하고 유명한 운동권 커플이셨던데 대놓고 너도 알았어? 표적 수사임을 이게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없지, 법적으로. 드러내죠. 근데 이 사진 나가면은 기자들도 국민들도 하루 종일 이것만 떠들걸? 결국 이러는 이유는 도지사 출마한 손 장관 때문입니까? 정치였습니다. 죽이겠다고 칼 뽑아놓고 못 죽이면 우리가 죽잖냐. 그 우리가 대체 누굽니까? 말꼬리 잡지 말고 민정수석 통해서 직접 꽂은 오더라서 결론 날 때까지 갈 거야. 이런 표적 수사는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그래, 표적 수사 알겠는데. 그걸 알면서 이러는 건 대체 야, 어떤... 박준경! 이어서 너 알만한 놈이 왜 자꾸 생떼를 써? 그녀의 상황을 지금부터 각 잡고 우리 특수부가 털면 어머니 회사는 무사할 것 같아? 그녀의 가족을 인질삼아 너 머리 좋은 놈이니까 알잖아. 이런 사건에 방법이 없지 않다는 거.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준경의 손으로 직접 어머니 살릴 사람 너밖에 없어. 증거 조작을 하도록 잘하자. 선택지가 하나인 문제를 낸다. 특수부 검사는 거하게 맞서는 싸움꾼이라고 하는데 한기석은 아니야. 장사꾼이야. 검사가 가진 권력으로 거절할 수 없는 거래를 해. 그리고 어머니를 저버릴 수 없던 준경은 나도 했어, 그 거래. 악마와의 거래를 맞아나. 하고 말았죠. 한기석이 원하는 대로 증거 서류를 조작해 만들었고 어머니라는 인질 아래 황 검사의 꼭두각시가 되어 결국 손 장관은 출마를 포기했지. 그의 요리를 완성시켜준다. 그 결과 이에 피고인에게 어머니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로 풀려나지만 한기석은 약속을 지켰는데 그에 더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윤 대표. 억울한 옥살이었으니까 그러자 마치 미리 준비해놓은 코스 요리 마냥 한기석이 한 발 먼저 움직였어. 그 다음 요리가 박준경 검사님, 대검 감찰에서 나왔습니다. 세팅됩니다. 사문서 위조, 모해 증거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특수부에 전달한 이 서류, 본인은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본인이 조작한 게 맞습니까? 소름 끼치도록 깔끔한 꼬리 자르기. 심지어 따님은 어머니를 위해 뭐든 다 했는데 그 인질극을 그 덕에 박 검사 인생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스위치하며 이번엔 윤 대표에게 선택지가 없는 문제를 내어버리죠. 그럼 아줌마가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이야. 그게 왜 너 때문이야? 그래, 그놈들 죄가 더 크지. 그렇게 어머니는 엄마가 손 장관 아저씨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야. 손 장관, 딸을 위해 뇌물죄 서류 조작한 거 자신이 모든 혐의를 그거 내가 그랬어. 뒤집어 쓰기로 한다. 그것이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라.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남긴 미안하다. 내가 전부 안고 갈게. 마지막 음성이었죠. 사건의 내막을 더 정확히 알게 된 은용은 개 같은 새끼들 개같이 상대하는 건 나한테 맡겨. 더 굳은 결의를 내가 시공점 바닥으로 접어가줄게. 다짐다. 오 대표하고
명의전까지 없는 거 내가 준비해둔 카드가 있어. 나한테 맡겨. 어차피 법으로 상대할 놈들 아니야. 한편 그 시각 운명의 장난처럼 아까 낮에 7층 간 거 황 부장이 부른 거죠. 그들의 주적 황 부장은 좋은 얘기 듣고 오셨겠네. 은용의 조카 태춘을 고민 되면 팁 하나 드릴까요? 자기 라인으로 키우고 있었죠. 황 부장 절대 허튼 소리 안 합니다. 약속 칼같이 지켜요. 계장님 생각엔 내 생각 같은 거 묻지 마시고 어차피 선택은 검사님이 하는 거니까. 그날 밤 태춘이 입건한 국회의원 채용 비리 사건을 보고 있는 황 검사. 장 검사 왔어? 그는 태춘을 데리고 로비로 향하더니 너는 봐봐. 오늘 저녁 뉴스는 백 의원이 가져갔지만 내일 초반 헤드라인은 우리가 가져와야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정문으로 향한다. 그곳엔 셀 수도 없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죠. 이어서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검찰총장 의혹 제기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복 수사라고 하셨습니까? 보복 수사랑 키워드를 캐치한 황 검사는 예, 좋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죠. 존경하는 백인수 의원님의 채용 비리 사건을 처음 인지 수사한 건 대검도 아니고 특수부도 아닙니다. 무대를 세팅한 뒤 여기 옆에 있는 형사부 장태춘 검사입니다. 태춘에게 형사부에서 한 달에 처리하는 사건이 대략 200건이 넘습니다. 매일 야근하는 틈틈이 그것도 그저 사명감 하나로 묵묵하게 수사한 이 청년 검사의 노력을 보복 수사라고 폄훼하고 프레임 씌우는 거 그거야말로 정치 공작 아닙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저보다는 장태춘 검사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넘겨준다. 부모가 스펙인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채용 비리는 흑수저 취준생들의 꿈을 짓밟는 청년 세대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렇게 공정한 룰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태춘은 황 검사의 라인을 제대로 타게 되고 그날 밤 9시 뉴스에 메인을 장식한 자신을 보며 어린 시절 다짐했었던 꿈을 이룬 성취감을 제대로 느낀다. 11년 전 고등학생이던 태춘. 야 장태춘! 담탱이가 찾아. 환정선고 나간다고? 네, 친구들이 뽑아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지 반장이 지원했던 것뿐인데 관례상 반장 어머니가 학부모의 회장 맡게 되는데 상상도 못했던 니네 엄마 술 장사하신다며. 담임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젊고 예쁜 어머니가 학부모에 맡으면 나야 좋지만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데 감당이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먹거리며 술 장사하는 거 알면 난리들 칠 거라. 그에게 모욕을 주는 선생님. 반장선고 안 나갈게요. 잘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가 밤일하면 술 팔고 웃음 팔아 너 뒷바라지 하는 거잖아. 점점 더 선을 넘더니 마담아들 소리 안 나오게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선을 네 엄마 가게 이름이 뭐냐? 찢어버리죠. 가정방문 차원이야. 네 진로 상담도 좀 하고 게다가 또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술도 한 잔 팔아드리고 겸사겸사 해서. 선생답지도 않은 이 쓰레기는 주먹 한번 쥐었다고 뭐냐? 눈깔이 안 깔아? 자존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새끼가 저 돌았나? 예, 태춘도 인내심이 바닥나고 마찬가지로 선을 넘어버리죠. 그 결과는 경찰서에 괜찮아?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엄마는 엄마가 그저 미안해. 한없이 미안할 뿐입니다. 장태춘 나와. 그렇게 이제 진짜 구속만 남았나 싶었는데 아예 데려가시면 됩니다. 은드래곤이 힘을 써주죠. 아시기라고. 아이 참. 삼촌 돈 많이 썼어? 바쁠게. 이자까지 쳐서 갚아 이 새끼야. 이때부터였습니다. 나 진로 정했어. 그의 꿈이 법대 가서 검사 될 거야. 검사가 된 것이 검사 돼서 쓰레기 같은 놈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다시 현재 새 가족이 언제 왔어? 아주 오랜만에 모두 재회합니다. 장태춘! 그리고 태춘이 맡은 사건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인트로에 썰이 풀어졌던 것이었죠. 그날이야. 내가 명예장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 거. 이어서 명예장 통해 배운 기술이지만 난 좀 다르게 돈 벌 자신이 있었거든. 기술? 같은 사채꾼이지만 삼촌은 명예장과 다르다. 은용은 그럼 넌 어때? 태춘을 찾아온 같은 검사라도 에피타이저 이유를 황기석이랑은 좀 다른가? 꺼내기 시작합니다. 황기석이 명의장 상위인 걸 알고 있지. 너랑 황 검사 둘이 같이 찍은 사진 뉴스에 크게 난 거 봤다. 야 어떻게 그놈이 건네인 술잔 받을 거야? 이어서 너 삼촌하고 거래 하나 하자. 메인 요리를 내가 명의장 잡는 거 도와줄게. 제시하죠. 그럼 삼촌이 원하는 건 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 끝까지 수사할 검사? 아주 심플했습니다. 명의장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아. 내가 반드시 네 손으로 명의장 수갑 채우게 해줄게. 그리고 그의 조건은 대신 황기석이 너한테 뭘 제안하든 그 어떤 거래도 하지 마. 더더욱 심플했죠. 내 조건은 그거 하나야. 다음날 억만장자 클라스답게 복수에 앞서
바로 강남의 펜트하우스 하나 박아준 뒤 동네 마실 차림으로 그가 향한 곳은 맥라렌 매장.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내일 타시던 모델로 준비해놨습니다. 가시죠. 마치 킥보드 구매하듯 맥라렌 지취를 사버립니다. 그가 차를 타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동대문의 한 여사. 야, 이게 누구야? 우리 실장. 너 어쩐 일이야? 그의 목적은 그 GMI뱅크 10억짜리 전환사채 깡해준 거 여사님들이던데? 본격적인 싸움에 앞서서 오창현 대표가 챙겨간 거. 적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거 왜? 오 대표 사인 들어간 계약서 저한테 파세요.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래, 한 실장. 계약서를 누가 돈에 팔아? 이 바닥 잘 알면서. 에이, 이 바닥에 돈으로 또 못 사는 게 어딨어. 이어서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이건 될까나? 은수루의 클래스를 보여준다. 한편 그 시각 은용의 오랜 친구이자 현재는 명예장의 오른팔인 준호가 저 근데 회장님, 그의 심부름을 하던 중 그 성태형님 사건 맡은 담당 검사가 태춘을 장태추이 맞습니까? 알아봅니다. 미안하. 예, 눈치 58,000단 명예장은 물사오. 출입국 기록 하나만 따줘야겠다. 곧바로 예전에 내 뒤통수 치고 나라를 덮은 은영이라 하는 놈이 있는데 전체적인 사건의 사이즈를 글마가 장태주의 검사 외삼촌이라 하네. 파악해버리죠. 촉이 좀 꼬름해. 그 시각 은용은 아니, 막말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센 놈들 상대로 수사할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황기석이 그런 센 놈들 상대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할 것 같아? 아직도 고민 중인 태춘을 설득하는 중인데 황 부장이 뭘 어쩌든 나는 해. 끝까지 제대로. 태춘의 결의를 들은 그는 오케이, 눈빛 좋네. 그거면 됐다. 우와. 집팬티 필요한 난간에 서더니 위험해, 내려와. 높은 곳은 어디나 위험해. 근데 그 위험에 익숙해져야 지리는 명대사를 높이 올라설 수 있는 거고. 갈겨준다. 이어서 장태추! 삥삥 돌리지 않고 너 이제 내 손 잡아. 아주 직설적으로 내가 너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검사로 만들어줄게. 그를 스카우트하죠. 이에 태추는 삼촌이 내민 손을 잡기로 결심한다. 서로의 목표를 위해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높은 데 올라서야 멀리 보고 넓게 보는 거야.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또한 은용은 법으로 심판하는 건 의미 없어. 단순히 명예장을 구속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다녀와도 그들이 가진 것들이 여전하다면 이 더러운 세상을 모든 것들이 똑같이 반복될 거야.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죠. 그는 그저 허울 좋은 복수가 아닌 명예장의 삶의 이유이자 전부인 명예장한텐 지 목숨보다 아끼는 돈을 뺏어와야지. 돈을 강탈하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억만장자답게 나는 장사꾼이잖아. 법으로 말고 법이 아닌 돈으로, 쩐으로, 심지어 대한민국 검찰을 통째로 사버릴 거다.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용이 우리 편이 된 태춘에게 가장 먼저 시킨 미션은 장태추! 지금 보냈어. GMI뱅크 압수수색 자료를 보내는 것. 검찰 압색 자료 유출은 정확하게 불법인 거 알지? 그가 하려는 복수는 모든 투자에 리스크가 있는 거야. 애초부터 법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하려는 게 아니었죠. 은용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GMI뱅크 내부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세팅을 마친 뒤 명예장 검찰 라인의 머리이자 GMI뱅크의 수장 오창현 대표를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직접 만납니다.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명동 바닥에서 유일하게 명예장 돈 통수 쳐드신 분이라고. 은용이 굳이 자신의 신분까지 노출하며 악연이 깊죠. 명예장의 신복에게 접근한 이유는 앞으로 제가 명예장을 대신해 대표님께 투자하고 싶은데요. 그를 아군으로 회유하기 위해서였죠. 대표님 같은 분의 인맥이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내가 이 의리를 또 중히 여기는 사람이라. 철옹성 같은 이 카르텔을 부셔버리기 위해 정관되시고 두 번의 선거 동안 국회의원 배지 하나 못 달아드린 명예장 아닙니까? 그의 아킬레스건을 살살 건드리며 수익률은 제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물간 늙은 여원은 손절하시고 제 투자 받으시죠. 하지만 돈 많은 사람이야 많죠. 그들의 카르텔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명예장 사위가 누군지는 아시죠? 황기석 부장이요. 그 황셰프라고 불린다네요. 살아있는 권력이 존재했기에 그놈이 내가 키웠지만 크게 될 놈이거든. 그저 돈만 있는 배로 갈아탈 이유는 없었죠. 이에 은용은 문서 하나를 건넵니다. 바로 주가 조작 수익금을 현금으로 챙기셨다는 자필 서류. 지난번 김 여사에게 받은 오 대표의 불법 정황 증거 서류였죠. 이에 치부가 드러난 오 대표는 이 새끼가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곧바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야, 사채업자.
돈 좀 있다고 만나주니까 내가 너하고 다이다이로 레벨가 같아 보이나? 지리는 압박감으로 달겨들지만 라인 땡겨서 크고 싶으면 선물을 가져와야지. 어디 감히 이딴 걸 들이밀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은드래곤은 단 1g의 미동도 없이 그저 침착하게 이게 문서를 보여준 진짜 이유를 황 셰프 손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설파하기 시작하죠.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된다면 주방 요리사의 칼은 그 현란한 요리 실력으로 대표님도 찜통에 삶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언제든 위협적인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하실 증거를 제가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신용을 드는 담보 정도로 해두죠. 또한 은용의 진짜 목적은 그리고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그 라인 잡겠다는 청탁이 아니고요. 라인 청탁이 아니라 그 라인 사겠다는 거래하자는 겁니다. 라인을 통으로 사겠다는 것이었죠. 뭘 어쩌려고? 투자를 했으면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야죠. 키웠던 개가 너무 커서 그의 스케일은 대표님도 이제 많이 껄끄러우시잖아요. 항상 안드로메다급이었습니다. 만만한 상대들이 아닌데. 이어서 어느 정도 회유에 성공하자 상인과 사이가 공모에 저지른 범죄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바로 GMI 뱅크의 전신인 블루넷 윤 대표님을 기억하십니까? 명예장과 그의 사위가 공모한 이 사건을 그 건은 윤 대표가 죽고 나서 다 덮이고 끝났어요. 공범이 남아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러. 재조명할 공범이 남아있다는 것. 공범? 들어와. 그 공범은 바로 박준경입니다. 박준경이었습니다. 황검사의 덫에 걸려 증거를 조작했던 그녀는 오직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네가 검찰에 자수해서 수사 시작되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세 시작할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을 네. 지금이라도 네가 그만하겠다면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엄마가 늘 그랬어요. 희생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번엔 제대로 해봐야죠. 그리고 그날 밤 다시 한번 용에게 묻습니다. 오빤 괜찮겠어? 이 싸움 말이야. 오빠가 가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그러니까 다행이지. 지금의 난 걸고 싸울 많은 게 있잖아. 불안했던 준경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리죠. 한편 같은 시각 출입국 관리소 공항 쪽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 최근에 몽골에서 전용기로 입국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용기도 있어? 명예장 라인도 용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 촉이 맞았네. 글로벌 사모펀드 꽤나 운영하는 놈이 여긴 왜 왔을까? 그리고 검찰계의 백종원답게 외환관리법으로 털면 뭐든 걸리긴 할 텐데. 아니 우리가 나서는 건 모양새가 안 좋고. 곧바로 요리를 시작하죠. 금융감독원 최 국장 연결해줘요. 한편 명예장 또한 김 여사님, 뭡니까 이게? 감히 내 뒷박을 치요? 용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회장님, 내가 미쳤었나 봐. 명예장을 배신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지 몰라도 내가 원투다 이거는 고마 잊지 말자카는 반생의 의미로 오징어 문신 하나 씩. 다음날 저녁 신청서를 쓰고 자수할 준비를 마친 준경과 도착했어? 오 대표와 접선하기로 한 은드래곤이 오 대표는 거래 끝내고 바로 연락할게.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하죠. 그런데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명예장의 똘마니들이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찾으셨습니까? 이름이 은용 맞지? 장검사 외삼촌. 황검사도 회사에 금감원 떴어. 이미 한 발 앞서 움직인 뒤였죠. 심지어 한국 들어오자마자 주식집을 사모은다는 정보가 있네? 태춘과 은용이 그런데 아주 우연하게도 조카가 수사검사인 회사 GMI 뱅크의 주식을. 같은 편이라는 것까지 탄로나고 맙니다. 좋됐다. 좋겠어. 다 좋겠어. 이 안나는 재빨리 GMI 압색자료부터 지우고 은용도 곧바로 런을 박아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연출된다. 이어서 새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하겠다. 그지? I can do this all day. 명의장이 보냈지. 캡틴 은용이 유감없이 옛 실력을 발휘하죠. 직권 남용, 같은 시각 뇌물수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 내가 만지면 일주일 안에 전 국민이 장태춘을 비리검사로 알게 돼.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수갑찬 사진이 네 프로필이 될 거고. 모두의 숨통이 옥죄어져가는 가운데 왜 그랬냐? 다행히 은용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오늘도 진또준을 당해버리죠. 왜 대가리도 나쁜 놈이 대가리 굴려서 인생을 조지냐? 그야말로 모든 곳에서 명예장 라인은 나 이제 끝났어. 은용보다 한 수, 아니 오래간만이네. 잘했었나? 두 수 앞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못 가봐서 미안하다. 은용은 곧바로 감성 공략을 해보지만 야 시모야, 이제 나하고 일하자. 명의장님. 한편 인생 조직 일보 직전인 태추는 은용에게 SOS를 쳐보지만 문제가 생겼어. 빨리 전화해. 은드래곤은 뒤지기 직전의 상황이었죠. 가방 회장에 갖다 드리라. 알겠습니다.
사람을 생매장하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보는 명예장의 반응은 간만인데 이래 얼굴 보고 뻔해. 마무리 단대해라.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 조사실에선 지금 당신들 이러는 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아니냐 이 말이야? 선배님 그 카메라도 없는데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백인수의 꼰대 라이브쇼가 한창이었죠. 야, 너 이영진이 2차장의 조장훈이었지? 걔가 내 직속이잖아. 라떼를 처마시는 것도 모자랐는지 야, 기석아 어디냐? 그 갈증 나는데 시원하게 맥주 한 캔만 하자. 맥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곳보다 공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공간이 우리 맥주 좀 사다 주세요. 자기 집 안방 마냥 사적 공간으로 쓰이고 있었죠. 선배님 지금 사러 보냈습니다. 심지어 야, 백선배 진짜 진상이네. 근데 어디까지 가려고? 기석의 동기가 너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했나? 청탁의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한다. 그러자 해물은 좀 치워야지. 어차피 자식 채용 비리라서 다음 선거는 가망도 없고. 아주 칼같이 끊어버린 기석. 이어서 저 인간하고 뭐 있으면 미리 얘기해. 나중에 일 터지고 징징대지 말고. 엄마? 자식이 말이 좀 지나치다. 오랫동안 봐왔던 동기에게 지나치다. 지나쳤구나 내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아주 확실한 서열 관계를 그래서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거 좀 쓸데없는 일에 까불지 말고. 그때 누군가에게 걸려오는 전화. 손 장관은 제가 잘 정리했습니다. 사실 그는 야당 당대표와 백의원을 가지고 딜을 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 손 장관 억울한 거야. 이해가 가지. 야당 대표는 손 장관에게 근데 4년이나 지난 일 아닌가?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으로 자백하겠다는 공범은 확실한 건가? 제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준경의 자백을 무기로 준비해놓은 상태였죠. 하지만 황 검사가 여당의 백의원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 수사할 것을 약속하자 만족하실 만한 결과 제가 약속드리죠. 입장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자회견 취소됐다. 갑자기 왜요? 준경이 마음먹고 준비한 비장의 카드마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어젯밤 우리 당대표를 만나서 설득한 게 오 대표 같아. 오 대표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맞지요?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지. 결국 선거 전까지 어제 얘기한 금액 확실하게 지켜. 내야 뭐 항상 확실하지요. 늙은 여우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잡고 흔드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오 대표님도 쓸데없이 단독 행동하다 꼬투리 당하지 말고.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야, 명인주, 내가 너하고 의논하고 뭐 그런 사람이냐? 자기가 잡고 흔들 수 있는 위치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게 알아서 잘 좀 하란 말이야. 전주면 전주답게 좀. 적어도 오 대표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그렇게 비상 초비상. 준경과 은용의 계획은 명예장이 나선 지 단 하루 만에 없어요.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짜잔. 은들의 군이 살아있었죠. 공항 가는 길 옛정이 남아있던 진호가 이걸로 할매 병원비는 갚은 기다. 그를 죽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내 방에 있는 동안 할매 잘 모시줘가 고맙다. 미할머니면 미할머니지 고맙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하까지다. 공항 가면 한국 돼서 다시 오지 마라. 돌아오면 니하고 내하고 다 죽는다. 자식이제. 나도 인장 잘 나갈 기다. 니 덕분에 기회가 왔어. 하지만 진호는 몰랐습니다. 그는 옛 친구 용의가 아니라 일조했지. 와, 쩌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제 좋네. 몽골의 은익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어진 치열한 운전대 싸움 끝에 결국 은익이 살아남죠. 119죠. 여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몇 시간 뒤 준경과 태춘이 작은 병원에 도착하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죽다 살았지. 지금 웃음이 나와? 반갑게 맞아주는 은익과 제외한다. 다행히 차가 좋아서. 아우. 그런데 야당은 발을 뺐고 황기석은 앞벽 들어갔다. 명의장 담배. 눈치까지 맞아 정확하게 움직였어.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은용의 예상 범주 안에 있었죠. 이런 이판사판 기싸움에 어울리는 카드가 또 하나 있어. 누구? 이 개싸움에서 저기에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그럼 같은 편인 거죠. 그지?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명예장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며 모든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백인수 의원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용은 적에게 접근해 떨어진 끈 비싸게 사러 왔습니다. 곧바로 아군으로 만든 후 그동안 뿌려놓았던 명령한테 무슨 미끼?
네가 전에 보낸 압수색 자료 있지? 거기서 돈 될 만한 걸 찾았거든. 미끼들을 수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은드래곤은 오 대표하고 얘기는 잘 됐어? 쓸만해. 난 욕심이 좀 많은데 겁은 더 많아. 오 대표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금감원에서 나왔습니다. 황 검사가 금감원을 이용해 압색 자료를 다시 가져갈 것도, 네 일 볼 게 생겼대. 명예장의 압색 자료에서 나는 돈 냄새를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이야, 이거 그래프 예쁘게 빠지겠네. 절대로 그냥 못 지나칠 거라는 것도,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자이간의 글마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 모두 예상하고 있던 것이었죠.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렇게 명예장과 2차전이 시작된다. 확인해보세요. 지난주 날짜로 특허 이전 정리됐어요. 가장 먼저 땡큐. 커피는 내가 아주 큰 걸로 준비했어. 그냥 커피가 아닌 어이쿠. TOP 거래 현장을 체포하고 이 변호사 확보했습니다. 예. 태추는 바로 압수수색에 나서죠. 이어진 활용점정. 먼저 기자회견을 요청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3년 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범죄 사실을 자백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이자 그럼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명예장의 계략이며 자신의 죄인 3년 전의 진실을 준경이 권력의 부당 거래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윤혜린 대표의 딸이고 그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뇌물 조작 사건의 공동 정범입니다. 만천하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부장님 오후 일정 다 취소하죠. 과연 저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한 명의 공범 준경과 은용은 특수부 황기석 부장에게 묻습니다. 거대한 카르텔에 맞서 당신에게 정의란 무엇입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은 법전 3, 4화의 내용이었고요. 지난 1, 2화 소개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과 최종 화면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솔직히 지난 1, 2화는 인물의 서사와 배경 지식을 쌓는 화라 루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3화부터 은용과 준경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며 이야기가 촘촘히 전개돼서 지리는 몰입감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법 하나하나 다 지켜가며 최대의 참교육이 고작 깜빵 보내기인 기타 드라마들의 주인공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법단이 가볍게 거둔 채 진정한 참교육을 준비해 나가는 은드래곤의 스케일과 시원시원함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3화부터 진짜 재밌게 보고 있고 정주행각으로서 자신있게 추천한다. 드라마 법전은 채널 SBS에서 매주 금토 밤 10시에 방영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개소리를 내었어? 살락 네 복수 봐라.